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코너가 있긴 자, 한데 빨리 박대희. 넘어가. 네. 예. 보수. 네. 요거는 뭐냐면 극우. 예, 요거 그것 쪽은 아니고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요즘 그 검찰 개혁 정부안 보고 사람들 많이 분노하셨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그래요? 나는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 이쪽은. 한번 진행해 줘봐라. 이게 이제 그 자료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자료부터. 요게 정부안, 이게 검찰 개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예, 또 이재명 정부 초창기에 초임기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모든 국민들의 그 분위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원래 그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래도 검찰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총리 산하로 해가지고 정부하고 검찰의 그 목소리를 잘 그 균등하게 의견을 서로 조율해가지고 새로운 검찰 개혁안을 제대로 잘 만들어보자라는 목적으로 이게 TF가 구성이 됐고, 근데 이제 정부안이 딱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특히 지지층들이 많이 붕괴를 많이 했죠. 어제 잠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게 왜 붕괴를 하게 됐냐? 우선 이제 그 공소청 법안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제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원안하고는 너무 정반대의 흐름으로 이게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제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과 원래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그 수사만 하는 기관,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분리되잖아요. 지금 검찰이 기소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수사를 지금 경찰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공소청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분리를 했는데, 분리를 하면 검찰의 그 권한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졌다? 네, 제가 봤을 땐 더 커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 지금 보면 기간 또 수사 인력 특활비나 이런 것도 그대로 변화가 없고요. 돈이 그대로 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줄면 돈도 줄고 인력도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력과 돈은 그대로 간다. 네. 그러면 오히려 더 권력이 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공소청이라고 하면 공소청장 그리고 검찰총장의 권한, 이게 그냥 일반 그 청의 장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에 대한 권한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검찰총장의 권한은 그대로 가져가는 상황이고, 공소청장이 되더라도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그대로 간다. 네, 그리고 그냥 검찰총장이라고 이제 명칭까지도 그냥 안 바뀌었어요. 그냥 검찰총장으로 불러요. 아니 공소청으로 가면 바뀌겠죠, 청장으로. 아니 그렇게 총장으로 간다고? 명칭도 그래요? 명칭도 그대로고 사실 이제 그대로.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검찰청으로 있을 때도 총장이라는 말이 안 맞거든요. 검찰청장이 총장이 아니었잖아요. 네, 하면 안 되는 걸 올려서 지금 불러준 건데 그 공소청으로 간 때도 그렇게 불러준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그 디테일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거는 이제 총리실 검찰개혁 TF 구성안인데 여기에 검찰하고 검사하고 수사관만 18명 정도 됩니다. 주요 기관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 그래서 검사의 목소리가 반영된 거 아니냐, 검찰의 목소리가. 그래서 보험에 대한 비판이 이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이제 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그 주요 내용인데, 보면 정부안을 보면 수사권이 확장되는 2개 범위에서 6대 범위로 확장됐고 사이버 수사권까지 새로 넣었죠. 여기다가. 네, 그래서 특수부의 그 수사 내용과 거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경찰이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을 그 중수청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중수청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중수청이. 네. 중수청이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지금 검찰청의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게 중수청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 중수청의 이제 권한이 막대해진다는 거죠. 네. 이래 되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으면 검찰 개혁을 왜 이 소리가 나오긴 나올 수 있겠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그렇죠. 이름은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지휘하는. 네, 야, 그러면 이거 완전히 진짜 자, 공소청이 중수청 검사를 지휘한다.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이 되면 무조건 보고하는 형태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검사하고 경찰과의 그 관계, 수사관 관계 그거네. 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도 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시행령을 통한 이원화 꼼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길을 열어두고 대통령령으로 검사를 수사관 지휘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까지 만들어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검찰총장이 그 사건 원하는 사건에 어떤 원하는 검사를 배당할 수 있는 권한도 그대로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총장이 직함도 유지하지만 특혜도 그대로 유지하는. 예. 그리고 조직도 3당 구조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혁되는 게 없다는 소리잖아 지금. 오히려 권한이 더 넣는 거네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제 막 지지층들이 지금 많이 붕괴를 했는데 지금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좀 과하게 남겼던데 당을 비판하고 좀 너무 졸속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래 의총할 때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다. 거수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추미애 의원도 되게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하루에 한 5번 정도 그 게시물 올리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방 올린 걸 봤는데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 또 짜증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그것도 분노하잖아요. 6개월 더 준다며? 네, 6개월을 또 추가 유예한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왜 이러지? 그럼 도대체 이거를 그래서 지금 김용민 의원이 엄청 반발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네. 김용민 의원이 그렇게 반발한다고 또 강성이다 이래가 또 비판하고 있대. 네, 그걸 제가 추가로 얘기할 텐데 우선 그거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더 분개한 건 뭐냐? 이걸 받은 거죠. 이게 총리 TF에서 이 정부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정부안을 들고 이제 총리님이 이제 재가를 했겠죠. 결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님이 이걸 보면 이제 국회에 줬을 거 아니에요. 보고 다시 줘서 이제 그걸 논의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했던 게 70명 정도가 그냥 거수기를 했다. 그렇죠. 라는 게 문제가 됐고 또 이게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민주당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원내 대변인 백승환 원내 대변인이 그때 화면 보시면 됩니다. 네. 미세한 조정만 가능하다. 정부 안에서 미세한 조정만 가능하다. 네, 사실상 수정하는 거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도 못 자고 난리 났습니다. 누가? 커뮤니티나 이런 데 지지층들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었어요. 일대. 그래서 항의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게 분노가 너무 심해져서 그리고 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김용민 의원님이 당원들 단체 7개 당원단체들 전국의 당원단체들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바꿔서 지금 이 개혁안 있잖아요. 네. 이걸 주도한 게 국무총리 TF실이에요. 네네. TF실에서 했고 이걸 당으로 내려보냈고 네. 그럼 당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을 내린 거고 그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결정 내려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렇고.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뭐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반발을 하는 것이고 일부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근데 이 일부 지지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검찰 개혁이 되어야만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대로 가서 생각하기도 싫지만 정권이 좀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1번 타깃이 되겠죠. 맞죠. 완전히 되겠죠.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안이니 정부의 기조를 따라라. 왜 그 지금 정부라고 하는 거는 국무총리실 TF 거기를 말하는 거죠. 정부안. 그게 정부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안을 왜 방해하느냐? 좀 계속 이게 좀 혼란해지는데 자 봅시다. 네. 지금 내려온 거는 국무총리 TF에서 만들어진 네네. 아니죠. 그럼 이게 정부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대변 대통령 쪽에서 승인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의견 없이 그냥 국무총리 TF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재가를 하신 걸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국회로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의총까지 했으니까. 그렇겠지. 김민석 그 국무총리가 뭐 본인 직권으로 할 건 아니잖아. 그러면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스타일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걸 봤을 때 그 앞에서 야 이거 뭐냐라고 하실 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다. 이게 당의 의견이 우선이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회에서 이걸 다 통과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권한은 국회에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당의 민주당에 내려갔을 때 저는 지금 지지층들이 다 알았잖아요.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여쭤보지 당에서 당과 국민들의 여론, 지지층의 여론을 보게끔 하는 걸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래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총리의 그거를 왜 이렇게 했냐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 그게
어제 밤늦게 X 트위터에 올리신 글에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뭐라고 올렸죠? 거기에 제 화면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이재명 대통령 X 한번 주세요.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신 분도 좀 계셨어요. 예. 길게 이 모든 글의 한 3분의 2는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를 얘기하십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의견을 들어줘야 하는 위치고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지는 것이 권한이다. 사실은 뭐 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아니니까 네, 뭐 네. 대통령 마음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일을 원하는데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쪽에 다수가 3을 원하면 대통령이 그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지? 그 대통령이 또 항상 얘기하셨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렇지, 네,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 그러면 박대기 기자가 볼 때 네, 네. 지금 이 나온 이 개혁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르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 왜냐면 이렇게 본다, 그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충분히 그 얘기를 하셨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얘기하셨고, 다만 검찰 수사 보안권에 대해서만 자, 살짝 억울한 점이 그러면 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검찰 개혁의 의지 내용하고도 완전 다르다. 다르죠. 이렇게 본다. 심지어는 디테일한 내용 중에 그 이지은 그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있는데 기자회견, 이지은,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원외 위원장이죠. 네, 검찰 개혁 출신. 검찰 개혁 관련해서 디테일한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검토까지 해보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는데 그 내용도 빠졌어요. 다 빠졌다. 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왜 이렇게 되다고 봐요? 그러면 박대 기자는 그거 한번 보시죠. X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우선은 요거는 이제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보면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 여기에 저는 포인트가 있다 보거든요. 예. 대통령이라는 업무는 주장하고 비판하는 위치가 아니다. 이 강하게 저 강조하는 거 봐요. 예. 주장하고 비판하는 위치가 아니고 얘기를 수렴하는 위치다. 예. 그 위치를 먼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기를 박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보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다음 사진 얘기 주세요. 나옵니다. 다음 사진. 예.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 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 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여기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가의 편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선거에서 유불리는 누굽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지. 국회의원들이죠. 특정 개인이나 집단적 정치적 입지 이건 검찰이거든요. 검찰이지. 예.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 그거 따르는 국무위원이나 예.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집단체는 검찰개혁 TF 그 조직 꾸려진 그리고 나머지 검찰개혁을 원치 않은 민주당 의원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즉 국민들 다 알고 있다. 예, 우리 지지층들 다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 글을 쓴 나도 알고 있다 상황을.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제가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국민들이 보도록 하지 않았을까. 개인이 반발했다가는 거기에 대한 여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우리 지금 주유소 지금 기름값 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했잖아. 그 사람이 주유소 탓 아니잖아요. 네? 저 주유소 탓이 아니잖아. 그렇죠. 정유사.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 말했다고 해서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잡히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대통령이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이 말을 할까? 기름값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유사의 문제지 주유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대통령도 알고 있을 텐데 정유사가 가격까지 준비해 준 거잖아 주유소에게. 네. 그러면 주유소의 단합이 아니고 정유사의 단합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에 한마디를 했다. 전 이거는 정유사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알아라는 거잖아요. 예. 국민 알아라. 네. 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수 없잖아. 너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진짜 기름값의 위기는 3주 뒤잖아요. 맞네요. 이래 되면 3주 뒤가 이게 3천일 4천일째 뭐잖아.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는 이걸 국민들이 알게 해서 스스로 정유회사들이 스스로 이제 알게 하는 거죠. 네, 일종의 압력을 그렇죠. 행사하는 그렇게 거고 해서 사실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대통령이 야 내려 이럴 수 없는 그럴 수 거예요. 없잖아요. 그럴 수 예.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고 네. 국민들 감시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국민들 감시가 시작되고 주유소가 정유사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없죠. 네.
심지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세무조사 등의 아주 압력 예. 조치를 취할 그리고 수도 있고. 법에 있는 모든 걸 이용해서 네. 가격 결정을 해버릴 수 그렇죠. 있잖아. 음. 그런 거 유사하다는 유사한 거잖아요. 것 같네요, 유사하다는 진짜.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해와 이럴 수 없잖아. 그렇지. 예, 그럴 수 그건 없으니까 아니지. 뭐 이렇게 권력이 지면 안 되고. 그러면 그래서 국민들도 한번 맞아. 보시라고. 이재명 예. 대통령의 성무수는 뭐냐면 국민들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국민들이 알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계곡 상인 없을 때도 굳이 그걸 생방으로 하잖아. 근데 요 곡살 굳이 잡히면서까지. 그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쁘리면 어. 그걸 생으로 보면 달라지는 거잖아. 네.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스타일이다. 국민이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거 어쩌면 그럴 수 있지. 국민이 보시라. 네, 여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분리가 돼야 되겠네. 이제 일부 이제 지지자들 그럼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 이게 또 갈라치기 한다니까. 봐라, 김민석 봐라 반명이었잖아. 봐라, 지 이제 또 대통령 되려고 또 이렇게 또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또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김민석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전에 텔레그램 그러고도 있고 있다 보니까 쌓였어요. 솔직히 그게 그렇지. 폭발할 수 있어요. 근데 김민석의 그 검찰개혁 TF의 구성을 보면 검사들을 죄다 다 넣어놨잖아요. 그 검사들의 얘기를 최대한 네 할 수 있는 대로 얘기 다 해봐. 그런 역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잖아. 비판은 할 수 있어. 선언만 좀 안 넘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봐라, 김민석 지 대통령 되려고 이재명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김용민 비판할 수 있지. 또 튄다. 비판할 수 있는데 저 봐라, 또 지가 뭐 해먹으려고 또 뒤통수 칼 꽂는 거 봐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대통령은 스타일대로 국민들에게 알렸고, 뭐 김민석도 예를 들면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 네네.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래, 국민들에게 던져보자. 우리가 괜히 이렇게 반대하고 수정하면 또 갈등밖에 안 일으켜지는 거잖아.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은 선거 신경 써야죠. 맞습니다. 신경 안 쓸 수 없잖아. 지선을 신경을 안 신경 쓸 다 수가 쓸 없잖아. 겁니다. 엄청 예.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국회의원 하는 것에 대한 욕망, 그거는 뭐라 할 수 없잖아. 정치인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성기수 대변인도 그런 욕망을 안 가지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지지자들이 네. 여기에 또 갈라치기를 안 당하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우리가 제도 잘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여의도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패션을 할 수는 없거든요. 없죠. 네. 네. 그리고 우리 당에 있는 180여 명의 국회의원들도 다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그 지지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김용민 의원이라고 해서 뭐 튀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분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네. 사실 김용민 의원도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손해지. 맞습니다. 왜 하겠어? 욕 먹는지 왜 하겠어? 그러니까 네.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은 진짜 답답할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걸 오랫동안 네. 진짜 해왔고 얻은 게 더 옳고 바른 길인가를 알잖아. 아는데 나가면 못 참는 거지 사실. 그리고 그분들은 이게 자꾸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슈가 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뭐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의 갈라치기를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있군요. 빨리 해라. 그게 오늘 다음 화면 보십시오. 자, 오늘 밤을 막 새고 많은 지지층들이 불안에 막 떨고 있었을 때 오늘 오전에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해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YTN 기자인가 경향신문인가 질의를 했고 때마침 물론 이제 앞에 얘기를 했어요. 검찰 개혁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시키겠다. 얘기했고 미세한 조정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도에 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럼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대변인의 뜻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잖아 지금. 대변인의 뜻이 아니었는지 언론이 이상하게 기사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자. 언론이 잘못 썼다 이렇게 하자. 또 네. 대변인이 또 실수했다 그러면 또 갈라치기잖아. 이건 언론이 실수했다. 언론이 그 의도 파악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네, 아무튼 법사위를 통해서 정부안 조율이 가능하도록 당론에 넣어놨대요. 넣어놨어요. 그러면 뭐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하고. 그 지금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 아니에요? 법사위잖아. 네. 맞죠? 저는 약간 좀 약간 답답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원들이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김용민 의원을 공격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건 정부안을 따라라, 무조건 따라라. 이게 진정한 지지층인가? 어떻게 김용민 의원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를 지키려고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 건데. 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정서적인 어떤 호소 그리고 이제 학점 비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래야 되는 거지. 저거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한 건데, 김용민이 반기를 들어? 저것도 반명이네. 이렇게 이제 논리를 가는 거야. 이게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단순한 그래 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뭐 관종 이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정상적인 정치 거죠. 행위입니다. 이게 맞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김용민하고 친하지 않아? 장 대표? 네. 또 친하시죠. 한마디 해봐. 아니 뭐 사실 열변을 토하고 계셔서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박대 기자랑 뭐 잠시 좀 길게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요 관련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제가 해준 말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사실 뭐 대선 때 선대본 안에 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도 요직에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아마 그분들이 청구서를 지금 내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정부의 TF 안의 구성을 보면 뭐 검찰 출신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실 무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해준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람은 무조건 칼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뽑았는데 사실 이런 행위는 좀 너무나 좀 납득하지 못하는 행위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아마 기득권 니들이 말을 들어주고 그거를 제안은 해주겠다. 요까지 하지만 요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까지다. 왜냐? 법안 개혁의 주체는 국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심 정청래 대표가 들어는 주는데 정부안은 그냥 튕겨버리고 원안대로 가주길 내심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그거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소해서 정청래 대표 그리고 국회가 원안대로 추진을 해줄 것이라 믿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까 전에 보여준 그런 글들을 쓰시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 글들 보니까 그 글들이 어제 새벽에 올라온 거라고요. 네, 새벽에. 그 좀 저의 그냥 생각이 좀 더 맞지 않을까. 뭐 기득권이든 뭐든 정부를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말은 다 들어주겠다. 하지만 결정은 국민이 하는 거다. 그래서 국회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원안대로 해서 개혁을 똑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 예. 저도 이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수 국민의 집단 지성에게 맡기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사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하고자 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20년 동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반드시 된다고 보고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은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내가 대한민국 검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검사는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검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우리나라만큼 검사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미국 영화 보면은 검사가 주인공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네. 경찰이 주인공이고. 맞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맞네요. 그것만 봐도 미국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우리는 이제 경찰에게 있던 권한 하나를 검사에게 임의로 지금 이양해 놨잖아요. 임시로. 그게 네. 수사권이잖아요. 이 수사 기소를 검찰이 다 잡고 있으니까 이제 비대해진 건데 뭐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